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은행에 이 통장이 있는 분들 이제는 소득세 200만원까지 확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제 혜택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통장 잘 모르고 사용하시면 세금을 엄청 내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전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개인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월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를 연 200만원 줄어들 수 있도록 분리과세 기준이 종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가 되는데요. 정말 박수받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은퇴자들의 주머니가 좀 더 두툼해질 것 같은데요. 자, 영상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자, 은행의 이 통장, 연금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연금을 받아야 될지 또 까딱 잘못하면 세금을 토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데요. 자,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금저축 상품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 연금저축 상품은 1994년 도입이 됐는데 개인연금저축은 5년 이상 수령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 수령한도, 분리과세 한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또 확정기간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수령해야 연금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연금 자산은 종전까지는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절세 유리한데 자, 이게 이제 1500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노후 대비가 우리나라는 많이 빈약한데요. 이 연금저축 통장, 개인연금 어떻게 200% 활용할지 그리고 200만 원 절세를 할지 자세히 살펴보죠. 자, 우리가 보통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상품은 기간이 20년에서 30년, 가입기간이 아주 긴 초장기 상품, 그렇기 때문에 깜빡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또 상품의 특성이나 구조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조금은 복잡하고 헷갈리는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로 특성과 효과적인 사용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2번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세제 적격 상품은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을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하고요. 자, 2번 보시면 세제 비적격 상품은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겁니다. 큰 틀을 이렇게 세제 적격이냐 세제 비적격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상품명을 알면 연금의 특성이 보이는데요. 먼저 가입한 연금 상품명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약관 등에 적혀 있는 상품명이 세제 적격인지 세제 비적격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금 혜택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은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상품명으로 1994년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금을 받을 때 따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산관리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연금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001년부터는 연금저축으로 바뀌면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되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2022년까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연간 400만원까지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관점에서 정말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은 잘 유지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예전에 나온 상품들이 이렇게 세금 면에서 혜택을 크게 해줬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001년부터는 연금저축으로 바뀌면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되었죠. 자, 세액공제 이 혜택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2년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연간 400만원 또 300만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줬죠.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한도가 600만원으로 단일화되면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까지 이렇게 연금 소득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이가 들어서 받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는 점, 요게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그 55세 이후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을 먼저 받고 연금저축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세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 도입이 되어서 2000년 12월까지 판매가 된 상품인데, 자, 이 상품은 연간 납입액의 40% 그러니까 72만 원 한도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가입 못하는 상품이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잘 유지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계좌 상품, 현재는 연금저축 계좌 상품만 이제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시면 노후자금도 이걸로 보충을 할 수가 있고 세금 혜택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하단에 보시면 연간 1200만 원 한도까지 분리과세가 됐는데, 이게 이번에 1500만 원까지 300만 원 분리과세 한도가 더 늘어나서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하게 바뀐 겁니다. 자, 정지화면으로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연금 수령 한도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제 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 단계에 따라서 몇 가지 더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5년 이상으로 나누어 받으면 되고요.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연금으로 인정받는 최대 수령한도, 또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한도, 자, 종전에는 이제 1200만 원, 앞으로는 1500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최대 수령한도를 넘으면 조심할 점이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기타 소득세가 16.5%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5%로 분리과세를 받느냐, 자, 요 한도를 넘겨서 16.5%로 불이익을 당하느냐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리과세 적용 한도에 1,500만 원까지 초과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5.5% 이렇게 유리한 세율로 적용을 받는 거고요. 연금소득이 앞으로 1,500만 원을 넘으면 절세 차원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더 높은 세율을 16.5%로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점을 잘 체크하셔서 연금소득을 받더라도 1,500만 원 넘지 않게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자, 연금을 받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또 연금 취급자의 영업정지, 파산, 해외 이주, 가입자의 파산, 개인회생 절차, 이런 경우에는 연금계좌 취급기간에 필요한 서류 갖춰서 제출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6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인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금을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할까요? 각자 케이스별로 다른데요. 먼저 1번 보시면 확정기간 연금, 또 2번 종신연금이 있는데, 연금저축의 확정기간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55세 개시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나누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생존 확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수령 방법을 바꿀 수 없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종신연금으로 받는 것도 이제는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확정기간 연금은 연금 지급 개시 후라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 확정기간 연금이냐 종신연금이냐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잘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에서 가장 일반적인 연금 지급 형태는 종신연금 형태인데요. 종신연금은 이제 매월 일정 금액을 내가 죽을 때까지, 사망 전까지 받는 구조죠. 예를 들어서 10년 보증 지급 기간을 설정하면 연금을 수령하다가 10년 이내에 사망해도 유가족에게 남은 기간에 대한 연금 지급을 보증을 해주는데, 이렇게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 특히 사망 전까지 종신연금 구조인 경우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연금 지급 형태, 또
또 보증기간은 연금 개시 전에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데요. 현금 흐름 상황을 고려해서 보증기간과 연금액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행의 연금저축 통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를 개인별로 참조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이제는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한도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요 점을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1,200만 원, 연간 1,200만 원 한도가 너무 낮았죠. 이게 300만 원 늘어나서 1,5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연금저축 통장 200% 활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